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11월 20일 금요일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입니다. 으쓱으쓱 꿀모닝. 자칫 꿀꿀할 수도 있는 오늘 하루 꿀처럼 달콤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몽한 분도요. 기지개 한번 쭉쭉 펴보시고요.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 맞이해볼까요? 자, 금요일 아침에 기분 좋게 눈을 떴다면 이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석 상자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상자, 즉 보석 상자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릴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여시겠습니까? 1번,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을 외운다. 2번, 어디 없나? 속임수나 장치가 있는지 찾아본다. 3번, 열쇠 구멍을 바늘로 열어보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 구멍을 바늘로 열어본다. 4번,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망치로 부순다입니다. 4번은 꽤 가격하군요. 4가지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선택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승환이 부릅니다. 덩크슛. 네, 그래요. 그렇게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금요일이 왔습니다. 다들 기분이 평소보다는 한 1.5배에서 3배 사이 정도로 개인차는 있겠지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부터는 또 비가 지긋지긋한 그 비가 끝나고 주말까지 좋은 날씨가 좀 일부 지역에서는 예상이 돼 있어서 그만큼 주말이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주말에 뭐 할까? 놀러 갈까? 어딜 갈까? 이런 기분 좋은 상상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기분 좋은 상상의 시작. 바로 요 심리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석 상자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상자죠. 즉 보석 상자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눈앞에 떡이죠. 어떻게 하면 열릴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여시겠습니까? 1번,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을 외운다. 2번, 어디 없나 하면서 속임수나 장치가 있는지 찾아본다. 3번, 하면서 열쇠 구멍을 바늘로 열어본다. 4번, 이거 안 되겠네 라면서 망치로 부순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선택해 주셨는데 지금 게시판에는 2번, 3번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을 외운다. 이정일 PD가 1번 선택한 사람 별로 없을 거야 하면서 오늘 선곡도 주문을 외워본다. 이승환의 덩크슛 신청을 노래를 보내줬는데요. 1번을 선택한 분이 아직 정말 게시판에 안 나오네요.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을 외운다. 이 독특한 문항 1번을 선택하신 분은 상상력이 풍부한 로맨티스트, 즉 낭만주의자라고 합니다. 꽃다발을 선물로 받거나 바다나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하는 무드 있는 고백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결과는 참 좋은데요. 그렇죠? 2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님처럼님 2번 고르셨고 안 열리면 2번에서 안 열리면 3번으로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또 군산양이 아베님 2번 고르셨네요. 네, 2번은 어떤 결과일까요? 그리고 한 분 더 있죠. 이정일 PD도 2번 골랐죠. 어디 없나 속임수나 장치가 있는지 찾아본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무심코 웃음이 터질 것 같은 조크로 가득 찬 고백이나 우리 같이 놀러 가자 같은 이 가벼운 고백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3번도 많이 골라주셨어요. 군산양이 아베님 와이프분이, 아내분이 3번 고르셨고요. 또 삼선버스님 3번 고르셨습니다. 3번 한번 알아볼게요. 하면서 열쇠 구멍을 바늘로 열어본다. 잘 생각한 뒤에 대답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당신. 직접 고백을 듣는 것보다는 이 편지 쪽을 선택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대답도 편지로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요. 그쪽이 훨씬 더 안심도 되고 마음이 편하다고 하네요.
4번 넘어갈게요. 지금 4번 고르신 분은 아직도 안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이 게시판에 적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또 4번 고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까칠한 이주부님, 뿌셔 4번이라고 네, 남겨주셨네요. 이거 안 되겠군 하면서 망치로 부순다. 강인한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같은 이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이 말을 들으면 망설이지 않고 즉각 오케이 할 것 같다고 하네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나만 믿어, 나랑 사귀자 이런 좀 과격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터프한 터프가의 터프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테스트가요,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기다리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즉 이 보석 상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는 방법은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고백 방법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오늘은 좀 많이 맞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50%는 맞고 늘 그렇듯이 50%는 맞지 않는 그런 좀 애매한 여지를 남겨두는 테스트였습니다. 자, 금요일은 날씨가 어떨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이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새벽까지, 그 밖의 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에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입니다. 주말인 21일과 22일, 토요일과 일요일, 강원도 영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뒤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낮 기온은 10도 미만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두드립니다. 똑똑!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지식 충전소, 오늘의 역사입니다. 1905년의 오늘, 장지연의 황성신문 시일야 방성대곡이 게재된 날이라고 하네요. 이날의 목노아 천곡하노라,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3일이 지난 1905년 11월 20일, 위암 장지연이 쓴 을사늑약을 통렬히 비판하는 명논설이죠. 시일야 방성대곡이 이 날짜로 황성신문에 실렸습니다. 위암이 주필 겸 사장으로 있는 황성신문은 이토히로부미를 비난하고 을사오적을 개돼지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힐책한 논설을 널리 알리기 위해 평소 발행부수 3,000부보다 훨씬 더 많은 10,000부를 발행했다고 하네요. 이날 새벽 일본 경찰이 한양골 신문사를 급습했을 때 이미 위암은 술을 마시며 그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위암은 체포되고 신문은 무기한 정간을 당했는데요. 일본군의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신문을 배포했다는 것이 위암에게 씌어진 죄목이었습니다. 무려 64일간의 옥고를 치르고 풀려난 위암은 일제 탄압을 피해 1908년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했다가 이듬해 귀국하게 되죠. 1909년 10월 창간된 경남일보 초대 주필로 언론인 생활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한일 합병 후에 1910년 10월 11일자에 경남일보에 통분을 참지 못하고 자살한 이 황현의 절명시를 실어 경남일보마저 정간 조치당하는 불운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신문은 10일 만에 복간됐고요. 장지연은 그대로 주필 자리에 앉았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후 경남일보의 논조는 친일로 급변했습니다. 장지연 역시 점차 친일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1913년 경남일보를 떠나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전락한 매일신보에
친일 논조의 기명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는군요. 자, 1945년의 오늘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개정된 날입니다. 독일 전쟁 지도자들의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한 역사상 첫 국제 군사 재판이 1945년 11월 20일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개정됐죠. 독일 항복 후인 1945년 8월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가 작성한 사후법, 즉 국제 군사 재판 조례 기초에 마련된 재판이었는데요. 승전국들이 임명한 판검사에 의해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 측으로부터 아니 이 재판은 범죄 행위 이전에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불평불만을 듣기도 했는데요. 히틀러의 두뇌로 불린 헤르만 괴링, 그리고 루돌프 헤스, 외무장관이었죠. 폰 리벤트로프, 이 사람을 비롯해 총 24명의 나치 고위 관료와 장성들이 반평화죄, 반인도죄, 그리고 전쟁범죄, 범죄 음모죄 등 4개의 죄목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11개월 동안 무려 403차례 공판을 거쳐 1946년 10월 1일에 막을 내렸는데요. 자살자와 정신 이상자를 제외한 22명 가운데 무려 19명에게 유죄가 선포됐습니다. 3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죠. 괴링 등 12명은 교수형, 헤스 등 3명은 종신형, 그리고 다른 4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사형은 1946년 10월 16일 폰 리벤트로프, 즉 나치 시절 당시 외무장관이었죠. 이 사람에게 처음 집행됐습니다. 그는 이 세계의 평화를 빈다는 아이러니한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라졌지만요. 괴링은 처형 직전에 청산가리를 삼키면서 좀 고통을 피하는 자살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생활의 꿀팁 시간입니다. 모르면 손해고 또 알면 몸이 편해지는 그런 팁들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 혹은 렌트카를 했을 때 좀 당황하셨던 분들은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에 난 자잘한 흠집 응급처치법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정말 꿀팁이네요. 많은 분들이 본의 아니게 자가용 또는 렌트카의 표면이 긁혀 속상하실 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색을 새로 하기에는 비용이 참 많이 들죠. 하자니 비용 걱정, 안 하자니 볼 때마다 참 불편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자동차의 자잘한 흠집이 이 상한 자국,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닦을 때 사용하는 치약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아니, 이 닦을 때 사용하는 치약을? 이라고요? 치약을 부드러운 헝겊에 묻히고요. 이 치약 묻힌 헝겊을 자동차 긁힌 부분에 살살 문질러 보세요. 그럼 치약의 마모 성분으로 어느 정도 자잘한 흠집들은 사라질 겁니다. 주의해 주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차체에 난 흠집의 결과 같은 방향으로 문질러 주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자, 하나 더 팁 알려드릴게요. 이 팁은 제가 실제로 해봤더니 정말 깔끔하게 지워지더라고요. 차에 묻은 페인트 자국. 가끔 주차할 때 페인트 벽에 긁어서 묻을 때가 있는데요. 물파스를 이용하시면 말끔히 제거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응급처치로 자동차에 난 흠집과 그 흠집 보면서 아팠던 마음까지 한꺼번에 치료해보는 게 좋겠네요.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네, 떡이맘님, 자면서 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로니님도 지금 자면서 들으시는 기적 같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금요일이니까요.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이라 아깝지 않을까요? 빨리 일어나셔서 오늘 하루를 맞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세요라고 또 로니님은 좋은 말도 남겨주셨네요. 까칠한 이주부님 맞아요 라고 심리 테스트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애별리구님 출첵합니다. 9분 지각했어요 라고 또 귀엽게 인사를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지금 엘비스33님도 아까 2번 심리 테스트 또는 4번이라고 골라주셨고요. 왠지 엘비스33님 4번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터프하실 것 같은데 4번이 제가 추측을 해볼 건데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33버스님 오랜만에 듣는 덩크슛. 이 노래는요, 이 더 클래식 김광진 씨가 작사 작곡했대요. 이분이 농구를 참 많이 좋아해서 이 노래를 만드셨다고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라고 또 깨알같이 좋은 정보 알려주셨네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이 작사 작곡하셔서 그런지 정말 노래 들으면서 이 농구하는 듯한 그 짜릿한 느낌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자, 사람답게님 꿀이라고 어디 갖다 붙여도 좋은 말이죠. 꿀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안녕 아줌마님도 출석 체크하시면서 심리 테스트 아까 골라주셨는데 2번 고르셨네요. 그리고 자 오늘의 1등은 누굴까요? 까칠한 이주부님일까요? 굿모닝이라고 7시 1분에 남겨주셨는데 아쉽지만 아닙니다. 그러하다님 또 7시 1분에 조금 일찍 남겨주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지만 아쉽지만 2등이에요. 자 오늘의 1등 오랜만에 1등에 도전하신 해님처럼님입니다. 7시 정각에 꿀모닝이라면서 정확하게 외쳐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모두가 꿀모닝을 기대하는 오늘 해외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쵸. 해외 토픽을 오늘은 못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놀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무슨 이유냐면요. 제가 오늘부로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좀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다음 주부터는 또 개편이 들어가니까 저보다 더 좋은 방송인 분들이 오셔서 좋은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 세상을 보는데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 이 말처럼 국민TV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이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기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짧았지만 3개월 동안 그 기적 같은 그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아쉽고요. 어디에 있든지 마음속으로 좀 국민TV 또 조합원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 열심히 마음속으로 묵직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자, 원래 인사는 짧아야 하는 법이죠. 그래야 아쉬움이 또 슬픔이 좀 덜할 테니까요. 끝곡 들어도 괜찮을까요? 오늘 끝곡은 이덕진의 이별 아닌 이별. 이정일 PD님이 절 위해 선곡해 주실 건가요? 그렇게 멋대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모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 신지혜였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게요. 으쓱으쓱 굿모닝. 이제 떠나가는 그대 모습 뒤로 아직도 못다한 나만의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